그다음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1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다 배웠고, 이게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그거에 관한 이제 내용이 이제 1.7절, 1.8절이에요. 저희가 어떤 기계 부품을 설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이제 기계 부품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어디 부분이 뭐 볼트 부분이 깨진다거나 부재 중에 뭐 일부가 깨진다거나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깨지는 걸 따질 수 있는 그 물리량이 강도예요, 강도. 물체의 하중 지지 또는 전달 능력이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 강도를 따지는 이유, 재료마다 이제 강도가 정해져 있고 재료가 변형되지 않고 또는 이제 파단되지 않게 설계를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강도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강도의 예시가 어, 일드 스트렝스, 허용 항복 능력, 항복 강도 또는 얼티밋 스트렝스가 됩니다. 저희가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정의했던 재료마다 이 값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저희 고체역학 교재 뒤쪽에 부록에 보면 이제 재료의 성질해서 얘 값들이 이제 재료마다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도의 역할. 그래서 이 강도를 기준으로 현재 설계한 내 부재의 응력이 이 강도를 넘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직접 비교하지 않고 안전계수라는 거를 도입을 해요. 조금 마진을 주는 거죠. 마진을 주는 건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N이라는 거를 세이프티 팩터를 요구 강도분의 실제 강도. 그래서 이거 마진을 주려면 이 안전계수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안전계수가 너무 작으면 마진이 적다는 얘기라서 이제 파단될 확률이 높아지고 안전계수가 너무 크면 이제 너무 튼튼한 재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재료의 양이 많아져야겠죠. 뭐 응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클수록 응력이 낮아지니까 재료를 많이 쓴다거나 비용 문제가 있어요. 안전계수를 너무 크게 주면.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설계할 때 이제 어떤 상품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용 응력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항복 강도 자체를 가지고 그냥 항복 강도만 넘지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안전계수라는 마진 값을 도입을 해서 허용 응력, allowable stress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항복 강도가 이제 요구 강도로 설정이 되고 항복 강도를 절대 넘지 말아라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계수를 뭐 여기 뭐 1.6이라고 했는데 1보다 큰 수를 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2로 정의했다. 2로 정하면 어, 항복 응력이 200이다. 20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허용 응력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을 주는 거죠. 100도 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전계수의 역할이 마진을 주는 거다. 전단에서도 이제 제가 Y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단 응력의 허용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항복 강도를 쓴 거예요. 타우 Y가 이제 항복 강도가 되는 거죠. 전단에서의 항복 강도. 그래서 인장 허용 능력과 전단 허용 능력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지압 응력도 배웠으니까 지압 응력도 허용 응력이 넘으면 안 돼요. 그 재료의 이제 지압 응력에 대한 허용 응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항복 응력이 확실히 지지 않는 경우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취성 재료라고 했어요. 벽돌이나 콘크리트 같이 변형 없이 빨리 부러지는 애들. 얘네들은 항복 강도 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극한 강도를 요구 강도로 쓰고 대신에 이제 안전계수를 높이는 거죠. 안전계수를 높여서 왜냐하면 이 분자가 커지니까 안전계수를 높여서
허용 응력을 이제 적절하게 조정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허용 응력만 정하면 이 허용 응력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응력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허용 응력이 있으면 응력을 또 하중으로 바꾸면 허용 하중이 돼요.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항상 P를 받고 있다. 그럼 얘가 어느 값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허용 하중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용 하중의 개념을 구하려면 허용 응력을 구한 다음에 면적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같은 하중이라도 전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단 응력을 받고 있으면 타우 알러우가 있는 거고 인장 응력이면 시그마 알러우가 있는 거죠. 역시 지압도 고려하는 경우 허용 하중을 이렇게 허용 지압 응력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허용 지압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문제만 풀고 1.8절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 보실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또 번역 투라서 이제 문제도 되게 읽기가 힘든데 좀 집중해서 좀 읽어 보시면 결국에는 그냥 이 물체에 P가 작용을 해요. 하중이 작용할 때 여기에 뭐 얘한테는 수직 응력이 걸릴 거고 그리고 볼트가 있으니까 볼트가 있으면 전단 응력이 걸려요. 그쵸? 이거 뭐 저희가 그냥 그림만 봤을 때 전단 응력이 이렇게 걸리겠죠? 부재 사이에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볼트가 있으니까 볼트가 부재를 누르는 힘이 있죠? 볼트가 이 면을 따라서 부재들을 누르는 힘 이게 또 지압 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응력을 여러분들이 다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허용 응력이 주어졌어요. 이 응력을 절대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볼트 쪽에 이제 허용 응력은 뭐 이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받는 그 세 가지 응력의 종류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허용 응력들이 넘는지 안 넘는지 분석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여기 이 디멘션 값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SI 유닛이니까 이걸 보고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행거의 주부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봤더니 B1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허용 응력이 110 메가파스칼이다. 이게 항복 응력은 아니고 세이프티 팩터를 뭐 알아서 곱했더니 얘가 110 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 행거의 주 부분을 기준으로 이 인장 하중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냐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P allow라고 할게요. allow의 첫 번째는 행거의 주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A. 근데 이 주 부분은 지금 수직 응력만 받고 있잖아요. 수직 응력만 받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A allow의 요 면적, 이 수직 응력을 받고 있는 면적을 볼게요. 그럼 얘는 B1 곱하기 T죠. 여기 직사각형 면적. 수직 응력을 받고 있으니까 B1 곱하기 T다. 요거를 이제 좀 풀어 써볼게요. 풀었으면 10의 6승. 그 다음에 B1이 지금 0.038.
그리고 요 폭이 t가 0.013이죠. 그럼 얘가 54.3 10의 3승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P가 지금 얼마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이 주 부분이 깨지지 않으려면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54.3 킬로뉴턴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죠. 주 부분만 고려를 했을 때. 그 다음 이번에는 볼트가 통과하는 단면, 볼트가 이 통과하는 단면에 허용 응력이 있는데 허용 응력이 되게 작죠. 여기는 이제 110인데 여기는 75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씁니다. 얘 기준으로 이 볼트 주의를 기준으로 허용 응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행거죠, 행거. 여기 행거. 자, 잠시만요. 이 행거를 보세요. 행거가 지금 요건데, 얘가 여기 위에까지 있고, 볼트가 박혀 있죠? 근데 얘가 이제 볼트를 뺀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으로 이렇게 축하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볼트를 뺀 이 부분에 지금 응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지금 아래쪽을 당기면 이 면에 지금 응력이, 수직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 면의 넓이.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A allow 곱하기 A인데 A allow가 아니라 시그마 allow. 여기서 A는 요 B2, 이 전체 B2에서 볼트의 지름만큼 빼준 거에다가 요 행거의 폭이 되겠죠? 행거의 폭. 지금 우리는 행거만 보고 있으니까 행거만. A번도 행거를 보는 건데 얘는 B번은 행거에 이제 볼트가 박힌 부분. 그쪽. 이게 T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75, 10의 6승 0.075 마이너스 0.025 그 다음 t가 0.013이죠. 이게 이제 58.5 10의 3승 뉴턴.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볼트에서 볼트 주의 이 행거가 받는 이 수직 응력의 기준을 했을 때 얘는 하중의 P의 크기가 58.5kN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과 B번을 종합했을 때 P는 얘를 넣으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값을 넘지 않아야 돼요. 두 응력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려면. 그래서 이 똑같은 거를 이제 C번, D번 한 번 더 또 하는 겁니다.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어, 행거와 볼트 사이의 허용 지압은요. 역시 행거가 있어요. 행거만 볼게요. 여기서. 행거만 보고 이 볼트가 요 면을 따라서 지압을 하죠. 지압. 이게 실제로 이 앞에서 보면 이제 원형이지만 원형 이렇게 구부러져 공면이지만 내가 프로젝션 면적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거 자체가 지압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P allow 3
허용 응력의 allow, 지압 응력의 allow 값, 그리고 지압 면적이 되는데, 지압 면적이 볼트의 지름 곱하기 이 행거의 두께 t가 되더라. 아까 그 계산을 잘못했는데 잠깐만요. 요게 48.7이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48.7이 되면 A보다 이제 B번 값에 더 맞춰서,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값보다 이 허용 하중이 작아야 돼요. 48.7이고 얘는 어, D 곱하기 T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이게 이제 58.5네요. 58.5 10의 3승 뉴턴. 제가 지금 미리 풀어보고 오는데 밑에 거 답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래서 A, B, C 값 비교했을 때 B 값이 제일 작죠. 그래서 이 얘를 이제 일단은 세 개 중에는 얘를 또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전단 응력이 나와요. 볼트가 이제 전단 응력을 받죠. 그럼 전단 응력하면 생각을 해야 돼요. 전단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전단면. 얘가 나를 이렇게 자르려는 면인데 이쪽 면을 또 이제 전단면이 두 개니까 이중 전단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P allow for는 how allow에다가 이 전단면의 넓이인데, 전단면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4번이 이게 헷갈리시는 건데, how allow는 45메가파스칼로 나와 있는 거고, 전단 응력이다 보니까 이게 값이 작아요. 10의 6승이고 이 AS를 구해야 되는데 이 볼트를 전달하려는 면이 원형이죠. 원형. 이 볼트의 질은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이중전환이라서 2를 곱해줘야 돼요. 두 개의 면으로 받아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요 2를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중전단은 44.1 10의 3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44.1kN.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A, B, C, D 기준에 따라서 허용 하중을 다 구한 거예요. P allow 1부터 P allow 4까지.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의 답은 요거의 답, 전체 인정 하중 허용 값은 요게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값. 이해되시죠?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실제로 뵙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